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기 북부 주요 공약 정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우선 의정부 내 반한 미군 기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세계적인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카일 등 지역 반한 미군 기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곳에 바이오와 미디어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 북부 광역철도망 확대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GTX-C 동두천 연장을 조기 착공하는 한편 GTX-C 양주역 정차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GTX-G 노선을 신설해 포천과 강남, 광명, 그리고 인천공항을 잇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동두천에 무기체계의 유지 보수 운영을 일컫는 이른바 MRO 첨단 방위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미군 기지 주둔으로 70년간 안보 희생을 당해온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구축한다는 계획, 특히 양주시와 포천시를 함께 아우르는 산업벨트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서울 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광백 신도시 개발, 전철 3호선 양주시 연장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가 6월 한 달간 지역 카페 양주사랑카드의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합니다. 상향된 인센티브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양주사랑카드 충전 시 적용되는데요. 시는 고물가와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센티브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양주사랑카드는 음식점과 학원 등 지역 8,4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이 2025 KBO 드림컵 독립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독립리그 소속 8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연천 미라클은 지난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용인 드래곤즈를 15대 2로 제압하고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선발로 나선 최우혁의 호투와 중심 타선의 활약이 우승에 큰 힘이 됐는데요. 특히 두정민은 3회 초 말로 홈런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두정민은 대회 MVP도 차지했는데요.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연천 미라클은 황영묵과 손호영, 박영빈 등 KBO 1군 선수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동두천시 보건소가 최근 홍콩 등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국내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코로나19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재유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와 자주 환기하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호흡기 증상 시 병원 진료받기 등 개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등의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이 2025년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관내 농업인이 지정된 장소에 영농 폐기물을 배출하면 지역 농협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사업은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폐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시범 운영 후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의정부 133번 시내버스 운행 차량이 늘어납니다. 133번 버스는 양주 백서급을 출발해 의정부 흥선, 호원권역을 지나 서울 수유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인데요. 직장인과 학생 등 하루 평균 4,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 통학 시간대 만차로 인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증차로 133번 버스는 기존 9대에서 10대로 늘어나며 배차 간격이 5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가 전국 17개 지점의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법원에 신청하면서
입점주들과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점주들과 직원들은 점포 폐업 시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대료 협상 결렬로 모두 17개 점포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대로 총 61개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에 나섰지만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돼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계산점과 숭이점, 논현점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홈플러스 입점주들은 영업 중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점포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폐점 수준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든 규칙 사유는 홈플러스한테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이제 금전적인 손실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원상 복구 비용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홈플러스 쪽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방안을. 홈플러스는 점포가 폐점할 경우 직원들도 인위적 구조 조정 없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트 노조는 폐점 매장 인근에 전환 배치할 점포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사측의 고용 보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번 점포 계약 해지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 조정이며 회생이 아닌 사실상의 청산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인 내달 12일까지 임대주와 임대료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홈플러스 입점주들과 직원들은 폐점과 함께 생계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을 포함한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다른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일단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송한 상태입니다. 해외 연수나 출장 때 경비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대규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의회가 또다시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9명과 사무처 공무원 7명 등 모두 16명이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떠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3명도 오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전 기획된 출장도 있고 위약금 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 국외 여비 규정에 맞게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육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27일 입장을 내고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사건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으로부터 교사와 다른 학생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현장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하고 대응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추진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6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갯벌 세계유산 추진 시민협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인천 시민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2021년 7월 충남 서천과 전북 고창,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청 등 4곳의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당시 인천 갯벌은 등재에 실패했으나 유네스코가 추가 등재 신청을 권고해 내년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지난 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신청서에 인천 갯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해당 기초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진단은 인천시는 인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해 신청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서 민간 차원에서 관련 국제기구와 전문가 단체에 인천 갯벌 추가 등재에 대한 인천 시민의 염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대부분은 생활비가 부족해 처음 채무를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인 회생 청년의 채무액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초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생활비 마련이 70%로 가장 많았고 주거비, 과소비, 가족 지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회생 신청자 대부분이 부채 돌려막기를 하면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일부는 소득 공백까지 맞물려 회생 신청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결혼준비 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명 안심 웨딩준비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김동국 의원이 결혼준비 대행업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결혼준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계약서 도입, 정보 제공 의무,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등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동국 의원은 결혼준비 대행업의 계약 불이행과 환불 분쟁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대화형 플랫폼인 챗GPT 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개합니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인천 중심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시 누리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챗GPT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실시간 맞춤형 대화 형식으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챗GPT 앱에서 GPT 탐색 메뉴를 통해 인천 부동산 시장 동향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나 전월세 가격 변동률, 주택과 토지 거래량, 지가 변동률, 평균 주택 가격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를 맞춤형 대화 방식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7일 장수성 수저우에 위치한 통청 여행 본사에서 관광 마케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사 간 공동 관광 마케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와 중국 자매 지역 간 여행 분야 협업 확대 및 한중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주요 여행 성수기 활용 중국 관광객 유치 공동 마케팅과 경기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 및 홍보, 양국 지속가능 관광산업 발전과 글로벌 트렌드 선도를 위한 공동 노력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반려마루 여주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는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들에 대한 화상치료와 건강검진, 중성화 수술 등을 마치고 입양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마루 여주는 동물보호단체 연합 루시의 친구들과 연계해 경북 산불 피해 현장에서 구조된 반려견 56마리를 위탁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